안녕하세요. 서은 힐링 명상센터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샨티 출판사에서 나온 커플치유란 책을 가지고 남녀관계와 부부관계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플치유는요, 버트 헬링건 선생님이 부부 15쌍을 대상으로 한 가족세계 세미나 3일 동안 한 것을 책으로 정리한 건데요. 부부관계 또 남녀관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네, 관계에서 온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또 행복감을 주는 게 남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계하고는 달리 남녀관계는 성관계를 하게 되고요. 또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으로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관계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낙태와 관련된 그 세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틴이라는 남자는 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그 아기를 낙태한 뒤 현재 부인과 자식들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남성이에요. 이 마틴은 현재 여성과 사이에서 그 두 자녀를 낳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만 7년째 유지 중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은 버트 헬링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혼은 사춘기를 향한 작별 인사와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은 사춘기의 연속 선상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나는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서로에게 계속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비혼이 하도 흔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되게 좀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결혼은 옳고 동거는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결혼이라는 게 법적으로 얽히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한다는 것은 남녀 관계에서 좀 발을 살짝 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죠. 언제든 내키는 대로 좀 편하게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서로에게 드리는 좀 정성과 책임감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책임을 진다는 거죠. 어른은 책임을 지고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 법적으로 묶이고 거기다 이제 아이까지 생기게 되면 막대한 책임이 동반이 되죠. 이 책에서 이제 버트 헬링거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것이 사춘기적 발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 남녀 관계에 대한 부분에 국한된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이나 직장에서 뭐 성실히 책임을 다하시고 거기에 이제 헌신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른으로 또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이라는 남자가 현재 동거 중인 여성, 즉 아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내와 자녀의 대리인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와 자녀가 둘 다 마틴에게 연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역시 아내와 자녀로부터 멀리 이렇게 떨어져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가족세계 형태장에서 보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머텔링거가 마틴에게 동거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17살 때 여자친구 사이에서 낙태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대 때 흔히 저지르는 그냥 불장난에 불과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 둘 사이에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가 생명을 이 또 죽은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첫 번째 17살 때 만난 그 여자하고는 굉장한 인연으로 얽히게 되는 거죠. 그 가족 세우기 위해서는 비록 이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녀 사이에 이제 낙태를 포함해서 자녀가 있었다면 부부의 인연으로 얽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이 17살 때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는 마틴의 첫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와 그 낙태된 자녀 대리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마틴이 그들과 한 가족처럼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형태장에서 보이게 됩니다. 마틴과 이 첫 번째 인연과 얽혀 있고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두 아이를 낳은 그 여성 아내와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또 자녀들하고도 굉장히 서먹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트 헬링거는 마틴에게 낙태된 아이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지시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인다. 내 가슴에 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마. 이렇게 세우기 언어를 한 뒤에도 낙태된 아이의 대리인은 이제 아버지인 마틴을 거부하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여기서 이제 가족 세우기 세션은 중단되는데요. 버트 헬링거 선생님은 그 얽힘이 풀리지 않아도 세션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이게 얽혔던 게 풀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의뢰인의 내면의 어떤 깨달음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션을 보고 이제 버트 헬링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녀를 생산해낸 남녀관계는 설사 그 자녀가 낙태되었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한 결속은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새로 관계를 시작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과거의 관계를 좋은 방식으로 마무리 지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배우자를 온전히 존중할 수 있어야겠죠. 헤어짐으로 인한 고통도 똑같이 존중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설사 낙태된 아이라 해도 말이에요. 아이를 위한 고통과 외도가 내면에서 완료되어야 하고 아이를 위한 자리를 부모의 가슴속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정과 배려의 마음으로 작별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남자는 새로운 배우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과거의 배우자와 자녀, 아이의 존재가 인정받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전 과거의 관계에 대한 감정,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여러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관계에서 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한번 일어났던 일은 변형만 될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과 아주 안 좋게 끝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한때 또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눴던 사랑, 또 거기로 받았던 그 감사함, 이런 것들을 간직할 때 새로운 관계를 잘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 덧붙여서 낙태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녀 사이에서 낙태가 발생하면 이 남녀 관계는 끝이 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낙태를 한 경우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둘 사이에서 굉장히 서먹하거나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무언가 서먹하고 이제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일까요? 둘이 사랑이 결실인 아이를 죽였기 때문이죠. 생명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애도나 그런 것 없이 둘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그 일과 관련하여 서로가 져야 할 책임을 명확히 지고 또 낙태된 아기에 대한 애도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자, 남녀는 낙태된 아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너를 죽였다. 그래도 너는 우리들의 아이다. 우리들의 가슴 안에 언제나 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두마. 그리고 나서 남녀는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습니다. 자, 서로에게 당신은 저의 첫 번째 부인 또는 남편입니다. 우리들이 나눈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제가 져야 할 책임은 제가 지고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은 당신이 집니다. 이렇게 과거의 인연을 소중하게 대하고 흘려보내면 새로운 배우자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에서 여자친구의 사이에서 이게 낙태를 하고 이별한 후에 그 여성으로부터 보복성 폭로를 당해서 이미지가 막 추락하는 일들이 좀 있었죠. 이건 이제 전 연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죽은 아기에 대한
그 애도가 충분치 않았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과의 사랑도 이제 어렵게 됩니다. 자, 오늘은 낙태와 부부관계, 연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